영리함과 똘똘함을 배우게 되는 지혜로운 이야기 네 번째, 삼형제의 성공. 어떤 남자가 죽게 되었을 때 세 아들을 불러서 유언을 남겼어요. 얘들아,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나 보다. 너희에게 유산을 남겨주마. 첫째야, 너는 이 수탉을 바꿔라. 둘째야, 너는 낫을. 그리고 막내는 이 고양이를 바꿔라. 내가 너희에게 준 것들은 모두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너희들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돈이 될 수도 있어. 어떻게 쓰면 됩니까? 아직 그것들이 알려지지 않은 나라로 가거라. 삼형제는 아버지의 말대로 물려받은 유산을 가지고 길을 떠났어요. 먼저 첫째가 길을 떠났어요. 그러나 어디를 가든 수탉이 없는 마을은 없었답니다. 사방에서 꺽깍꺽꺽 하는 수탉 소리가 들렸고 아무도 첫째 아들의 수탉에 관심이 없었어요. 수탉 가지고 성공하긴 글렀군. 첫째 아들은 거의 포기한 상태였어요. 그러다 마지막으로 한 섬나라에 가보기로 했지요. 그런데 그 섬나라 사람들은 아무도 수탉에 대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섬에도 똑같이 해가 뜨고 해가 지는데 아무도 정확한 시간을 잴 줄 몰랐지요. 자,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이 훌륭한 짐승이 제때제때 시간을 알려줄 것입니다. 섬나라 사람들은 밤에 잠도 자지 않고 수탉이 우는 걸 지켜봤어요. 수탉은 밤새 3번 울었어요. 첫 번째는 새벽 2시에, 두 번째는 새벽 4시에, 그리고 세 번째는 6시에 울었어요. 이 짐승이 3번째 울 때 일어나면 됩니다. 섬나라 사람들은 수탉에게 완전히 반해서 비싼 값을 주고 수탉을 샀답니다. 큰 형이 부자가 되어 돌아오자 둘째가 낫을 들고 길을 떠났어요. 둘째도 힘들긴 마찬가지였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 모두 낫으로 추수를 했어요. 에휴, 낫으로 출세하긴 글렀군. 마지막으로 저 섬나라 한번 둘러봐야지. 그런데 그 섬나라 사람들은 낫을 몰랐던 거예요. 세상에, 추수 때가 되면 땅에다 대포를 쏴서 나라를 떨어뜨렸지 뭐예요? 둘째는 그 모습을 보고 혀를 찼어요. 그리고 팔을 걷어붙이고 낫으로 썩썩 베기 시작했답니다. 우와!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완전히 반해버렸어요. 지금까지 그들은 대포로 추수를 했기 때문에 귀가 먹은 사람도 많았고 또 집이 부서지기도 했거든요. 섬 사람들은 모두 그 낫을 사겠다고 아우성이었어요. 그래서 둘째는 낫을 아주 비싼 값에 팔고 돌아왔답니다. 이번엔 막내 아들이 길을 떠났어요. 막내 아들 역시 힘들었답니다. 어딜 가나 고양이들 천지였고 오히려 너무 많아서 골치 아플 지경이었으니까요. 그러다 막내도 마지막으로 섬나라를 가보기로 했어요. 그 섬나라는 쥐들이 너무 많아서 골치였답니다. 사람들은 쥐를 잡다 지쳐서 이제 그냥 내버려 두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더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섬나라에는 고양이가 한 마리도 없었어요. 섬 사람들은 쥐를 잡아먹는 짐승이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답니다. 그때 막내 아들이 나타났어요. 고양이를 안고 말이지요. 고양이야, 당장 가서 쥐들을 혼내주거라.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고양이는 쥐들을 물어 죽였어요. 며칠 사이에 우글우글거리던 쥐들이 모두 자취를 감추었답니다. 그 짐승을 제발 우리에게 파십시오. 그래서 막내는 고양이를 아주 비싸게 팔았어요. 막내까지 큰 돈을 벌고 돌아오자 삼형제는 아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